안녕하세요, 비바스테이션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캐나다 유학을 가는 학생들을 위해 이것만 알아두면 캐나다 생활을 레벨업 할 수 있는 필수 10가지 팁을 준비했습니다. 실장님은 캐나다 생활하면서 가장 놀랬던 거나 가장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처음에 토론토에서 지하철을 탔을 때 갑자기 데이터 사용이 안 돼서 제 폰이 문제인 줄 알고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너무나도 태연하게 캐나다는 원래 그래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캐나다 토론토 지하철에서는 데이터, 문자, 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실장님, 한국 사람들은 지하철 타면 다 휴대폰을 하고 있는데 그럼 캐나다 사람들 뭘 하나요? 네, 보통 사람들은 책이나 신문을 읽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유학했던 당시에도 지하철역에 있는 신문을 들고 와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로는 캐나다 토론토의 지하철은 총 4개의 노선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침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운영이 되는데요. 타 도시에 비해 토론토의 교통수단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거의 매일 이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캐나다 지하철 요금은 우리나라에 비해 꽤 비싼 편인데요. 토론토 기준으로 편도가 3.25불로 매일 왕복 노선을 이용한다면 부담스러운 요금입니다. 그래서 먼슬리 패스를 추천해 드리는데요. 매월 1일부터 말일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고 128.15불로 약 13만 원 정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캐나다에 처음 식당을 갔을 때 메뉴판에 있는 금액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주문했는데 막상 계산서를 받아보니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찍혀 있어서 당황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캐나다에서는 메뉴판에 보이는 금액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금액에서 별도로 텍스와 팁을 포함해야만 진짜 금액이에요. 세금은 주별로 다르지만 학생들이 주로 가는 토론토의 경우에는 세금은 13%이고 팁은 15에서 20%를 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팁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자면 패스트푸드점에서는 팁을 안 내도 되지만 서버들이 서빙하는 레스토랑에서는 팁을 주시는 것이 캐나다 문화입니다. 네 번째로 토론토에서는 지정된 곳에서만 술을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주류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마트나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LCBO에서만 술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주류 구매 시 ID 검사는 필수이며 마트 운영 시간 내에서만 술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실장님, 그러면은 동네 편의점에서는 술을 안 파나요? 네, 온타리오주에서는 주류와 관련된 규제가 매우 엄격한 편인데요. 레스토랑 등 지정된 곳에서만 음주가 가능합니다. 공원을 포함한 야외에서 음주를 한다면 과태료 $300를 내야 하는데요. 레스토랑에서도 새벽 2시까지만 주류를 판매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제품을 구매하려면 다이소로 가듯이 캐나다에서는 달러라마로 갑니다. 달러라마에서는 생필품, 학용품, 식료품 등 다양한 제품들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실장님은 달러라마를 주로 어떤 때 이용하셨나요? 네, 제가 유학 중일 때 갑자기 5핀 충전기가 필요해서 우리나라 올리브영과 같은 샤퍼스라는 매장을 갔는데 가격이 25불로 정말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달러라마로 달려갔더니 단돈 2불에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렴하다고 해서 퀄리티가 낮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때 달러라마를 이용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캐네디언들의 친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데요. 관공서, 백화점 등 건물에서 문을 열 때 뒷사람을 위해서 문을 잡아주는 것이 캐나다의 문화입니다. 실장님도 그러면은 백화점에서랑 아니면 지하철을 탈 때 누군가가 문을 열어줬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하루는 제가 이제 지하철을 가는데 제가 저 뒤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앞쪽에 있는 사람이 문을 잡고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빨리 달려갔던 경험이 있네요. 제가 캐나다 유학 시절 초반에 적응이 안 됐던 부분이 또 있어요. 실장님, 그게 뭔데요? 한국에서는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면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캐나다에서는 서버가 계산서와 카드 단말기를 가져와서 손님들이 자리에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마친 후 자연스럽게 카운터를 갔는데요. 서버가 당황스러워하면서 혹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던 기억이 있네요. 나중에 캐나다의 생활에 조금 익숙해지고 나니까 그때의 상황이 너무 웃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랬을 것 같네요. 여덟 번째로는 토론토에서 버스를 하차하는 방법으로 하차벨을 누르는 것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버스를 타면 양쪽 창가에 노란 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노란 줄을 아래로 당기면 띵 소리와 함께 버스 내 전광판에 하차 시그널이 뜹니다. 하차벨로부터 멀리 앉아있을 경우에는 이 노란 줄을 잡아당기면 본인이 원하는 정거장에서 하차할 수 있습니다. 실장님, 버스 탑승 관련해서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실장님께서 캐나다에서 버스를 탔을 때 한국과 다른 점이 있었나요? 네, 토론토의 모든 시내버스는 저상버스입니다. 한국에도 노약자, 장애인, 유모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저상버스가 있지만 사실 실제 사용률은 정말 낮은데요. 제가 토론토에서 거의 매일 볼 수 있었던 광경은 유모차를 끌고 탑승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인데요. 휠체어나 유모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승하차 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표정 하나 찡그리는 사람 없었던 점이 좀 놀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9번째로는 캐나다에서는 항상 어디를 가든 예약을 잡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예약을 잡고 가셔야 하는 곳은 병원, 네일샵, 미용실 등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은행에서도 계좌 개설 시 예약을 하고 가지 않으면 서비스를 거부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요즘에는 검색을 하면 웬만한 곳은 예약을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미리 검색을 해보시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캐나다에서 은행을 이용할 때 계좌 이용료가 있는데요. 처음에 계좌를 개설할 때는 은행에서 이벤트 차원으로 6개월 정도는 계좌 이용료를 받지 않다가 그 이후에는 매달 10,000원 정도의 금액이 자동적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캐나다 현지은행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처럼 내가 쓴 만큼의 결제 금액이 자동이체가 되지 않아 자칫 잘못하면 연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자동 납부를 원하신다면 카드 신청 시 미리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캐나다 고인물로 레벨업 할 수 있는 10가지 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이 유익하셨길 바라며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정보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